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날씨가 겨울 날씨처럼 갑자기 추워졌습니다. 예, 두꺼운 외투 입고 다니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11월 30일 뉴스파인드 진행을 맡은 앵커 김종훈입니다. 네, 오늘은 야당 입장에서는 초유의 사태인 것 같습니다. 당 대표가 스마트폰까지 끄고 잠적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여러 형성이 있지만 지금 대선을 100일 앞두고 김종인 전 위원장 그리고 지금 이준석 당대표 등 자꾸 이렇게 뭔가 김종인 위원장은 뭐 함께하지 않겠다는 식으로 첨예해서 입장 표명을 며칠 기다리겠다는데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듯하고 이준석 대표도 패싱 논란이죠. 해서 지금 스마트폰도 끄고 잠적했습니다. 저 웃음 소위 이모티콘 있잖아요. 화살표 그 이모티콘에 엄지척이 아니고 엄지 내린 마크를 만들어 놓고 이제 여기까지라는 내용은 아까 저도 봤습니다. 네, 지금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거듭된 패싱설에 중대 결심이라도 한 듯 그렇다면 여기까지라는 의미심장한 말을 본인 SNS에 남겨놓고 30일 오늘 예정됐던 일정을 전면 취소했다는 이런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관련해서 우려를 많이 표명하고 있죠. 뭐 홍준표 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홍카콜란이 요즘 청년층에 좀 인기를 끌면서 인기가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논평을 했습니다. 이 대표가 밀려나면 국민의힘은 대선을 치르기 어렵다라고 아주 강경한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네, 저는 지금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존에는 지금 윤석열 전 총장, 지금 국민의힘 후보가 뭐 여러 논란이 있고 뭐 이쪽 뭐 소위 말하면 뭐 정치를 하다 보면 파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는 뭐 옛날 자유당 시절부터 지금까지 늘 예전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뭐 동교동계니 어디계니 이렇게 파벌이 형성될 거라 생각합니다. 특히나 윤석열 전 총장은 뭐 관직에 있고 검사 출신이고 하다 보니 이런 파벌이 많지는 않았죠. 그래서 권성동 의원이나 자기네 중마고 이렇게 지금 주변 사람들이 있습니다만은 이 주변에 앞서도 나온 파리떼니 볼떼니 이랬지만 이 모든 게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정권 교체를 위해서 막연히 사실은 희생 봉사를 하면 좋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을 거라 저 또한 생각합니다. 누구는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당선을 위해서 도우면 거기에 대한 어딘가 내 몫이 생길 거라 이런 생각을 저는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지금 이준석 당대표 관련해서는 저는 국민의힘 당 내에서 프로세스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시스템이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저희 대표가 중요 행사를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당연히 알아야 되겠죠. 내가 어디 가는지는 최소한. 후배들이 예를 들어서 제가 오늘 점심 약속이 있다든지 아니면 중요 행사가 있는데 참석을 하는데 어딘지도 모르고 갑자기 저한테 와서 이야기를 하면 기존에 저도 제 개인 일정이 있을 테고 공식적인 약속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 때문에 저는 지금 이준석 당대표가 많이 속상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좋게 말해서 속상한 거지 나쁘게 말하면 말 그대로 그냥 제꼈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특정 지금 윤석열 후보 옆에 특정 세력이 이준석 건방진 것 같아. 예를 들어서 제가 그 심정에 안 들어가봤을까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마음에 안 들거나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죠. 본인 입장에서. 아니면 소위 말하는 우리 자청용 우백포 이런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누군가 윤석열 지금 후보의 왼팔 오른팔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내가 그 이준석한테 자리를 내놓을 수 없는데 왜 내가 얘한테 자리를 빼앗길 거 안 되지 그렇게 하면 해서 얘한테 일정을 보고 안 하든지 한번 두고 보자. 저는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사실은 2030한테 인기를 끌면서 소위 말하면 중도층 지금 지지율이 뻔합니다. 60대 이상에서 많이 나오고 40, 50대는 이재명 후보가 많이 나오고 청년층에서 다소 약간 지금 윤석열 후보 앞서고 있는데 이 앞서는데 이준석 당대표의 역할이 당연히 컸다는 건 자명한 사실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와서 이준석 대표를 패싱하고 하겠다. 그거는 저는 분명히 자만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만이죠. 지금 캐스팅 보트로 나오는 지금도 대전, 세종시 방문하고 이런 방문 일정을 본인은 예를 들어서 모르고 있었다 이런 내용도 좀 뉴스에 나왔고 그걸 떠나서도 그렇습니다. 그럼 앞으로 청년에 대해 자신이 있냐?
저는 홍준표 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안아야 되는 거고 그 사람이 사실은 그렇습니다. 선의의 경쟁이든 어떤 경쟁에서 지면 그 사람은 상실감이라는 게 반드시 누군가 들게 돼 있고 우리가 반장 선거를 해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나중에 그 사람이 협치를 하는 과정에서는 오히려 이긴 위너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이긴 사람이 관용을 베풀고 끌어안을 수 있는 명분을 분명히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 그러면 뭐 김종인 필요 없어, 할아버지니까 필요 없어, 소위 말해서 제낀다고 하는 사람들이 흘리는 이야기의 일부를 내가 말씀드린 겁니다. 내가 나이 많다고 평하고 이런 건 분명히 아닙니다. 또 반대로 이준석 대표 필요 없어, 뭐 걔가 뭐 한다고, 무슨 역할을 한다고, 이런 식으로 한 명, 두 명 하다 보면 정말 옛날 그 자유당 때 용어도 있지 않습니까?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이게 소위 말하면 뭐 아주 쉬운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단순하게 군대를 봐도 그럴 수도 있고 또 군중에 촛불 시위 이런 것도 왜 그러겠어? 군중의 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한 명 한 명 이런 저런 이유로 다 제끼고 그러면 지금 국민의힘에 실망하는 사람들 분명히 있습니다. 인물이 없다, 주변에 사람이 없다, 안에 역할이 없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검사만 줄곧 했는데도 후보로 지금 밀고 있고 실제로 분명히 후보로서의 당선 누구 뽑을 것인가 했을 때 여론조사 했을 때 많은 득표율이 지금은 나오고 있죠. 다만 1, 2% 뭐 박빙이라는 조사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어설프게 자만하고 이 사람도 필요 없다, 저 사람도 필요 없다 하게 되면 국민의힘을 다시 지지하는 사람들은 예전같이 하는 쇄신을 원하고 있습니다. 좀 바뀐 모습. 그럼 국민의힘 지금 쇄신이 있습니까? 주변에? 소위 말하면 이 멤버 옛날 사람 그대로 데려와서 이렇게 하면 어떻게 당선되겠지. 그리고 역대 대선에서 큰 격차로 누가 이기거나 진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냥 그대로 진짜 그 나물에 그 밥이라는 용어를 계속 써가면서 하게 되면 쇄신을 하지 않으면 제 생각인데 저는 청년들의 지지가 분명히 떨어질 것이라 보고 그런 게 산산조각 나든지 예를 들어서 하게 되면 분명히 득표해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지금 나는 이런 조직력이나 아직까지는 이런 데서 민주당이 앞선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재명 후보를 민주당에서도 지지하냐 원하냐는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근데 다 지지하고 결국에는 이 대선을 막바지 갔을 때 지금 100일 남았으면 50일밖에 안 남았다. 선택의 여지가 없을 때는 어떡하겠습니까? 지금 대장동 사건이든 아니면 반대로 윤석열 후보 측 사건이든 수사 결과가 안 나올 가능성이 높지만 그래서 큰 이변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은 박빙으로 가게 되면 이런 누수되는 것 때문에 저는 필패할 수 있다고 봅니다. 서로 기득권 형성하고 내가 오른팔이래 왼팔이래 내가 무슨 파네라고 주장하고 하는 순간 국민의힘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뭐 안철수 대표도 저는 별로 논하고 싶진 않지만 이랬대 저랬대 할 때 그 사람이 여러 말을 할 때 너무 평가절하하고 이준석 대표도 앞에 마찬가지지만 일단 그런 모습은 좋지 않다. 끊어놔야 된다. 일단 제가 기업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기업들도 그렇습니다. 서로 적인데도 최근에는 전략적 제휴를 많이 하죠. 서로 회사 간에. 자동차 회사끼리의 결합, 예를 들어서. 아니면 애플이 애플카를 하는데 뭐 LG전자와 결합을 하겠다. 앞서 현대자동차와 결합을 하겠다. 충분히 혼자 할 수도 있고 혼자 만들 수도 있는데 왜 결합을 하겠다고 하겠습니까? 혼자 하는 것보다는 그 힘을 합치는 게 더 빨리 시장을 선점할 수 있고 아니면 더 빨리 시장에서 도태되지 않고 경쟁력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 이준석 대표가 국민의힘이 가지지 못한 캐릭터를 가지고 있고 국민의힘에서 소위 말하면 기존 기득권 세력들이 하지 못하는 쇄신을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역할을 소화하고 있다고 봅니다. 뭐 앞서 사실은 윤석열 지금 후보와의 뭐 여러 가지 갈등설도 있고 있었는데 그거는 윤석열 후보의 의견도 있을 수 있겠지만 나는 참모들이나 중간에 있는 허리들 역할을 잘못했다는 생각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기업에도 말씀드리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멀리 가라면 함께 가라는 제가 이 전략 또 캐스팅 보트로 청년 척이 주목을 끈 역할을 존중해야 된다. 또 홍준표 의원의 말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이 대표 대선은 어렵다. 단순히 이게 극단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저도 그냥 없이 이렇게 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고른 한마디는 합종연행입니다. 이 합종연행의 뜻은 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정말
저가도 하나가 될 수 있다는 뭐 저가의 동침이란 표현도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뭐 힘이 된다면 현대자동차도 그렇고 지금 SK도 그렇고 글로벌 그룹들과 뭐 기업도 인수합병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업들이 100년 대계 기업으로 가고 있는데 이 국민의힘도 대선을 100일 앞두고 이런 파열음이 자꾸 들리지 않기를 바라고 참모들도 욕심을 내지 않았으면 이런 생각이 합니다. 뭐 사람들이 다 저마다 욕심은 있겠지만 한 자리 노리고 이런 행동을 계속한다면 국민의힘에도 마이너스다 이런 생각이 합니다. 네,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